자, 요 지문 봅시다. 요 지문 쉬운 지문은 아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느낌을 과학 지문에서 주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이론에 대한 설명도 아니에요. 다수의 이론인데, 보통 한 개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 서술로 한 지문 전체를 가득 채우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이론에서 간단한 서술로 이 물의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연유, 기원,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흐름을 잘 봐줘야 된다 라는 말도 맞지만은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봐줘야지. 그러니까 쉬운 지문이 아닌 거지. 뭐 나도 이거 잘 몰라요, 과학 지문. 그냥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보시면은 돌턴이 있고 계류이삭이 있고, 여기서 추론 문제가 나왔잖아요. 같은 부피의 기체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이런 가정을 누가 있어요? 계류이삭이 했고, 돌턴의 원자설과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돌턴의 원자설을 잘 이해를 해줘야죠. 당연히 1문단이랑 2문단,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1문단이랑 2문단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읽어주시고 볼까요? 돌턴의 원자설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계류이삭,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이에 돌턴의 원자설의 입장에서 계류이삭의 주장을 만약에 수용할 경우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요 기억의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아보가드로라 그러는데 아보카도라 그럽시다. 요런 거 재밌지 않니? 근데 지문 읽으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데, 그냥 요런 거라도 스스로 더 읽기 편하게 아보카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읽어주면은 그래도 힘든 와중에 조금은, 아주 사소하지만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보카도가 요런 말을 했어.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문단, 2문단에서 이야기한 바는 결국은 뭐예요? 원자설을 위배해야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요 답인 거지. 기억의 답인 거지.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설을 위배하는 어떤 점이 1문단이나 2문단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억의 답인 거예요. 요 문제의 답인 거지. 이 문제 질문한 거 같은 경우는 1문단, 2문단 보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왜냐면은 자세한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바로 아래 강의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요 밑줄 치어진 애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추론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앞 뒷부분에서 핵심적인 근거가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지? 여기에 이런 근거가 있었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당연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미 정리를 해줬어요. 앞에서 나온 내용을. 원자설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 게 아보카도인데, 그러면 앞의 내용에서는 당연히 원자설을 위배해야만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 빛의 반응 법칙대로 따라갔을 때 원자설을 위배해야 되는 어떤 점, 그 점은 바로 돌턴 원자설을 방금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하라고 했던 요 부분에서의
요 부분에서 어떤 점을 위배했어야겠죠. 뭐예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원자 화합물입니다. 요 두 개가 여기 정리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게일위삭이 말한 기체 반응 법칙을 원자설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위배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뭐 이런 애들까지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과학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쵸? 결국 여기에서는 H 플러스 O는 HO라는 데에서 여기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 H2 플러스 O2는 근데 화학은 이 꼴을 안 쓰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냐? 이 H2O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화학자들입니다. 얘들이 이야기한 뭔가가 있겠죠. 베르셀리우스 얘네가 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러던 중에 물의 화학식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유기화학 분야에서 이용되던 분자 구조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이 유기화학 그리고 분자 구조 모델 얘네가 뭐예요? 유형이론이네요. 유형이론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유형이론은 뭐가 있어요? 보시면 요런 유형을 나눴대. 요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지문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은 국제화학자 회의에서 칸니차루는 아보카도의 가설을 결국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받아들일 경우 원자량과 화학식 사이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뿐만이 아니라 원자량과 분자량에 관한 일관된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의 주장이 수용되어 여기에서 수용이 됐네요. 뭐 어떻게 됐다고? 여기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 유형이론이 도움을 줬다 그랬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수용이 됐네요. 수용됐을 때 어때? 수용됐을 때는 이 H2 플러스 O2는 이 H2O 여기선 그쵸 아보가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H2 플러스 O2가 이 H2O가 되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논란이 심해가지고 싸웠는데 요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요게 인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지문 볼 때 일단 중요한 흐름은 여기까지만 잡았으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해주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의 추론 문제는 언제나 앞 뒷부분에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게 뭐였냐면 일단 요걸 보고 추론 문제가 있구나 하면 이 앞뒤를 일단 봐요. 앞뒤를 보면서 여기에서 만약 힌트를 받았다면은 1문단, 2문단에서 원자설을 위배하면서 기체 반응 법칙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 원자설을 위배하게 되는 어떤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겠죠. 선지를 보면서 판단했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굳이 막 단어 하나하나 길게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문과인데
이 화학식을 여러분들한테, 예? 화학 선생도 아닌데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과학지문이에요. 과학지문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의 과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보다 조금은 쉽겠죠. 물론 인문이나 사회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얘네는 모든 국어 지문이 똑같아.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얘는 요렇게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보면서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정리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게요.